자, 이번 시간에는 제7강 공손과 감손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는 150페이지고 한 장 넘겨보시면 결합원가, 원가 회계의 마지막 이론수업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하는 것은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는 1시간 더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간단해요. 난이도로 친다면 제가 종합원가가 가장 어려운 파트고 이 파트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할게요. 제목처럼 공손은 불량품입니다. 공손을 T자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주 쉬워요. 종합원가가 100이라고 치면 걔 문제의 난이도는 10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그래서 지금은 개념만 먼저 말 문제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손 이꼴은 불량품. 감손은 또 시험에 안 나요. 감손은 이제 제작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공손은 작업 회물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공손과 같은 작업 회물은 이런 문구가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공손하고 작업 회물은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공손과 같은 작업 회물은 그 다음 올라 이미 앞에서부터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손은 불량품이고 작업 회물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C급 상품. C급 상품이니까 얘는 판매 가치가 사실상 있는 거고, 맞죠? 얘는 판매 가치가 없는 거죠. 불량품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지 않다는 문구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트를 만드는데 뭐 이거 이렇게 너트, 볼트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이거 만드는데 얘가 1만 개를 만들면 한 개가 불량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불량품 난 거 누구한테 파노? 팔 데가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판매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기면 판매할 수 있어요. 나는 불량품만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불량품 주세요. 이렇게.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고, 작업 회물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편백나무로 책상이나 또는, 침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편백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럼 얘가 뭐 생기냐, 얘가? 갖다 버려야 되죠. 아깝잖아요. 이런 거 파는 사람. 또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톱밥 나오죠. 누가 편백나무 톱밥 사요? 누가? 제가 사요. 톱밥 같은 거 모아가지고 베개에 넣어놓으면 되게 냄새나요. 아, 끝내줘요. 제 애가 그 워터피 생겼을 때 톱밥을 사서 베개에 넣어주고 그 베개를 제가 들고 왔어요. 훔쳐갔다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작업 회물은 쉽게 얘기해서 작업 회물, 철조각이나 톱밥가루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 한번 볼게요. 150페이지. 공손과 감손. 공손과 감손의 개념. 공손이란 재료의 불량, 작업 기술의 미수, 기계 등의 정비 불량 등으로 가공 과정에 실패한, 줄 거 볼게요. 불합격품. 감손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날아가는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공손은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손은 우리 그 재고자산 배울 때 내용과 똑같아요. 정상적인 공손과 비정상적인 공손이 있어요. 정상적 공손과 비정상적 공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 공손은 아까 10,000개를 만들면 1개가 불량품이 생긴다. 얘는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회피 불능입니다. 비정상적인 불능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났다든지 또는
기계 작업이 미숙으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회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이랑 똑같아요. 정상적 공소는 결론적으로는 그 제조원가에 포함을 시키고요. 제조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정상적 공소는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비정상 공소는 제조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얘가 시험에 나와요. 정상적 공소과 비정상적 공소는 이렇게 나눠지죠. 제조원가 포함시킨다. Sorry.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이렇게 씁시다. 우리 재고자산 배웠듯이 무조건 뭐로 뺀다? 영어 외로 빼버린다. 영어 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공소는 정상적 공소과 비정상적 공소는 있는데 무조건 영어 배로 한다. 지금 제가 여기 그림 그려드릴 것은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이제 살살 다시 나오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T에서 기초, 단기 착수, 기말, 완성품 이렇게 했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냐면 기초, 얘가 뭐냐면 기초, 그 다음 얘가 뭐냐면 단기 착수. 단기 착수를 제가 그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원, 여기 단기 착수 1이고 얘는 단기 착수 2예요. 자,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제 의미만 조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의미만. 기초는 이미 중간에 완성이 좀 됐죠. 제작이 좀 되어 있다가 어디까지 제작이 됐냐면 전기의 30%까지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30%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얘가 드디어 무엇이 됐다? 100%가 된 거지. 100%가 되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얘를 완성품이라고 합니다.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기초가 먼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합니다. 단기 착수 1과 2의 특징은 둘 다 0%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제 C, 작 하는 것을 착수라고 하죠. 단기 착수 1은 0%부터 해서 100%까지 뚫은 놈이에요. 밑에서 올라온 놈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도 우리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완성품이 됩니다. 완성품. 단기 착수 2는 0%부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스톱한 거죠. 얘를 한 70%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말 제공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선을 두 개로 그어 볼게요. 선을 뭐 3개 꺼도 되고 4개 꺼도 되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요렇게 꺼 볼게요. 자, 요렇게랑 요렇게만 꺼 볼게요. 요렇게. 얘를 무슨 점이라고 제가 하냐면 A점이라고 하고 얘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점의 특징을 기말 제공품 가지고만 따질게요. 됐죠? A 제품의 특징을 기말 제공품만으로 따질게요. A점이 뭐냐면 검사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검사 시점. 검사 시점이 A점. A점에 검사하면 얘 검사해야 안 해요? 얘 검사합니다. 얘 검사해야 안 해요? 해요. 얘 검사해야 안 해요? 얘를 최종 적품이 뭐냐면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을 검사하죠. 자, A점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완성품은 둘 다 통과했으니까 기말 제공품을 통과했다 했다. 통과했어요.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통과했다. 예, 검사를 어떻게 하죠? 완성품의 검사를 하고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의 검사를 하죠. 맞죠? 자, 지금 현재 A점의 특징은 검사했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점의 특징은 기말 제공품이 통과한 시점이에요. 기말 제공품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이라는 놈을 둘 다 검사를 하죠. 그런데 B점 보세요. B점은 기말 제공품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검사하고 여기 검사하는데 얘는 검사 안 하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죠. 얘는 결론적으로 뭐만 검사하는 거죠? 완성품만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말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지금 통과했다, 안 했다 이 차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엇이 발생되냐면 여기서 이제 공손이 발생된 거죠. 예, 단기 착수 3라고 할게요. 단기 착수 3는 생산되어 오다가 여기서 무엇이 발생됐다? 공손이 발생되었다. 글자 여기 적게 여기서 할게요. 공손이 발생되었다. 공손이 발생되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발생되는 거죠. 맞죠? 비정상 공손은 어디로 빠지죠? 무조건 영업이에요. 얘는 고민 안 돼요. 얘가 지금 고민이에요. 정상 공손이 얼마 발생됐냐면 1,000원이 발생됐어요. 얘가 책임져야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정상 공손은 여기 얘도 책임져야 돼요. 얘도 책임져야 돼요. 이해가죠? 얘가 예를 들어서 김씨, 얘는 박씨, 얘는 고씨야. 세 명이 다 검사를 들이댔는데 공손이 발생된 거야. 그러면 그 1,000원을 서로 안 보내가지고 책임을 져서 원가를 안아야 돼.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점에는 기말 제공품을 통과했던 A점에서는 정상 공소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둘 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둘 다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무엇이 발생될 수가 있죠? 공손이 발생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손이 발생되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발생되는데 비정상 공손은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빼니까 고민 안 해도 돼. 그럼 정상적인 공손은 얘는 매출 원가를 안아야 되거든요. 제조 원가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책임을 지죠. 얘는 뭔데요? 완성품에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얘입니다. 얘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결과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점.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라면 정상적인 공손에 대해서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둘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상적인 공손은 완성품에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비정상적 공손은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빼버린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책에 한번 보시면 2번입니다. 이제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문구가 참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식인데 공손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제조 원가, 제자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비정상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동그라미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조 원가로 처리하는 정상적인 공손에는 기업, 완성품에만 부담시키는 방법. 요거 적어놓으세요. B라고만 적어놓으세요. 완성품에만 부담시키는 방법. B. 자, 그 다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 분하는 방법. A. 됐습니까? 자, 지금 A랑 B만 써놓고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또 그 말을 테이블로 정리했습니다. 공손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있죠. 비정상 먼저 읽어볼게요. 비정상은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오케이. 위로 갈게요. 다시.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맞죠? 제조 원가 처리하는데도 두 가지로 쪼개놨어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B죠. 상상을 하셔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문구 자체를 못 외워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맞죠? 그 아래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에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 분한다. 이 문구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내일 아마 이제 월요일날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문구를 외우시면 안 되고 요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의 수업은 이게 다라고 해도 상을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기업과 니언과 필수예제와 이런 필수예제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거기는 CX 참고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손과 감소는 끝났어요. 공손과 감소는 이 이상 나오잖아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제가 이 공손에 대해서 이렇게 T자로 문제푸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안 가르쳐 드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요거는 말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외우라고. 슉, 쏙, 이렇게. 슉, 지나갔다, 이렇게. 그 다음, 결합원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1급은 여기까지예요. 회계 1급은 2, 4 안 나와요. 결합원가는 결론적으로 세무 2급에서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결합의 의미를 한번 씹어볼게요. 결합원가. 결합원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본인은 이제 뭐 하는 업이냐면, 소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업을 하고 있고, 본인은 뭐 하냐면, 소고기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뭐 하냐면, 소뼈를 가지고 곰탕을 굽는 업을 하고 있어. 근데 우연하게 세 명이 만났어. 뭐 하면 되죠? 소 한 마리 사면 되지. 소 한 마리를 샀어. 좀 잔인하지만 소 한 마리를 샀어. 그래서 한 명은 무엇을 가져간다? 소가죽을 가져가고, 또 한 명은 뭘 가져가냐면 소고기를 가져가고, 또 한 명은 뭐가 가져가면 뼈를 가져가겠죠. 잔인하죠, 맞죠? 이 금액이 얼마가 들었냐면 90만 원이 들었어. 됐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이제 뭐 하냐면 돈을 나눠야죠. 맞죠? 이 시점에 돈을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90만 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결합원가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시죠? 쓰다 말았지? 얘를 결합원가라고 합니다.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분리점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이해하셨죠? 분리점. 결합원가. 용어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결합원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등급별 원가가 있고, 하나는 연산품 원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얘만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연산품 원가 이꼴은 결합원가다라는 그런 문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험에는 등급별 원가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연산품 원가가 나와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등급별 원가는 A가 A-가 되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쌀을 나누어서 쌀을 나누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연산품은 나누면 제품이 달라지는 형식이에요. 이해가시죠?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를 사서 나누어 가졌더니 등유 가져가고 경유 가져가고 휘발유 가져가고 아스팔트 가져가고 이런 식이죠. 달라지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소를 사왔는데 가져가는 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연산품 원가라고 합니다. 연산품 원가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금방 제가 A가 A-가 되고 A가 A하고 B가 된다는 같은 종류고 다른 종류가 된다는 이런 문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강조 안 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용어는 이 문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완성품 환상량 이렇게 나오면 종합이에요, 개별이에요? 종합원가죠. 대량 생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종합원가죠. 원가표 이렇게 나오면 개별원가죠. 뭐 그런 식으로 연산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결합원가를 떠올리시면 그 문제는 풀어져요.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합원가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요겁니다. 정확히 나누지 못한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누군가 불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A가 그랬죠. A가 뭐 가져갔죠 아까? 가죽 가져간 사람이 있고 가죽을 가져갔고, 얘는 가죽을 가져갔고, 얘는 소고기를 가져갔고, 얘는 뼈를 가져간 거죠. 자, 지금부터 기억할 게 얘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느낌은 받았어요. 느낌은 받았으면 됐어요. 느낌만 받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킬로그램 재가지고 킬로그램으로 돈 나누자. 안분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1. 물량기준법이랍니다. 시험에 물량기준법으로 안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개념만 잡히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풀 수 있는 문제야. 개념만 잡히면. 이게 어떤 개념이 잡히면 되냐면 이런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10kg이고 얘가 10kg이고
얘가 20kg이며 그러면 얘가 좀 더 원가를 많이 내면 되는 거지. 90만 원을 나누었을 때 얘가 돈을 좀 더 뿌리면 되지. 근데 불만이 많죠.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거는 등급별 원가에서 먹히겠죠. 이렇게 제품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판매가치법으로 하자. 판매가치법이 뭐냐면 나눌 때, 야, 니 이거 얼마짜리야? 너 이거 얼마짜리야? 너 이거 얼마짜리야? 해서 그걸로 돈을 나누는 거야. 그게 얘가 불만이야. 얘가 왜 불만이냐 했더니 얘는 판매 가격은 높은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기 보관 비용, 고기 이동 비용 또는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팔려고 하면 그 시간 안에 또 팔아야 돼. 얘는 빨리 팔 필요 없는데 얘는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액션을 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나는 불만이야. 판매 가격이 높은데 실질이 떨어진 게 얼마 안 돼. 그러면 우리 떨어지는 돈으로 하자. 떨어지는 돈.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순실현가치법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먹을 수 있는지 가지고 하자. 잘 생각해 보세요. 순실현가치법이 측정하기 쉽습니까?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죠? 결론은 뭐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누는 게 힘들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문구가 이제 정리할게요. 시험에는 연산품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일단 결합원가예요. 거꾸로 결합원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답은 연산품이에요. 이렇게 일단 일치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다음 중 결합원가를 나누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물량기준법, 2번 판매가치법, 3번 순실현가치법, 4번 정의법. 그런 식으로 문제나. 이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터득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의 터득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문제지를 보고 나오면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안분하는 방법만 알면 풀어져요. 그 다음 정확하게 나눌 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결합원가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볼게요. 책 152페이지입니다. 결합원가의 계산. 지금 현재 제가 이 문구를 읽을 때 이 문구가 들리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결합원가란 결합 제품을 일정 공장까지 함께 생산하다가, 잠깐 여기 일정 공장까지는 함께 생산을 하다가, 맞죠? 그 다음 분리되는 어디에 도달하면? 어떤 분리점 줄거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도달을 한 거죠. 소가 다 큰 거야. 이해가죠? 처음에 송아지를 샀다가 여물도 먹이고 뭐 쓰다도 뭐 주기도 하고 하면서 키웠는데 잔인하네. 점점 잔인하네. 분리점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 읽어볼게요. 분리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제조 원가를 말한다. 이러한 결합원가는 인위적인 배분 방법에 의하여 각 제품에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결합원가 계산은 결합 제품 특성에 따라 줄 거 보세요. 등급별 줄 거고, 그 다음 연산품 원가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지만 얘는 정작 시험에 안 나오더라 이 말이지. 시험에는 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 제목도 그렇죠. 연산품과 연산품 원가 계산. 연산품은 분리 전까지는 동일 동그라미 보세요.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생산을 하다가 분리점에 도달하면 별개 동그라미 다른 것으로 A가 B가 된다 이 말이죠. 맞죠? 다른 제품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줄거 볼게요. 정유업,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들 수 있다. 우측 상단으로 가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세 줄은 또 중요하지 않아요. CX 살짝 걸어놓고, 연산품 원가 계산은 동일 재료에 의하여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두 종류 이상의 다른 제품임에서, 이해하죠? 다르게 되면서 상대적 판매 가치가 없어가지고 주산물과 부산물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결합원가의 배분. 저기 밑에 구분에 있는 칸박스 보이십니까? 첫 번째 1. 판매가치법. 여기는 책에는 상대적 판매가치법 이랬는데 그냥 판매가치법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판매가치법. 2번은 뭐죠? 물량기준법. 물량기준법은 아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물량기준법이 고체와 액체가 뭐 기체가 이런 식으로 좀 재질이 다르면 나누기 되게 애매합니다.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 순실현가치법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이해가시죠?
요것을 계산하는 문제는 또 문제 부닥치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부산물과 작업폐물의 처리. 어디 보시면 되냐면 두 번째 줄 제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자비.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작업폐물 얘 있잖아요. 톱밥가루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거야. 원가에서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고 사온 가격에서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자비익으로 처리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매 시점에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생산 시점에 부산물의 순실이랑 가치를 계산하여 마이너스 재고사는 처리했다가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네요. 맞죠? 그렇게 해도 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5번. 5번 또 CX. 자, 5번 또 CX.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시험에 안 나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연산부 원가와 등급별 원가라고 있죠. 연산부 원가 옆에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요거 연산부 원가 옆에 A 화살표 B 이렇게 A 화살표 B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등급별은 A가 화살표 A 다시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내용에 보면 적용 기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적용 기준에 동일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동그라미 하시고 동일이 다른 애 A하고 B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등급별 원가 계산 가볼게요. 등급별 원가는 동일 동그라미 또 동일 동그라미 A가 A-가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산품 원가 특징과 등급의 원가 특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다만 시험에는 언급이 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가에 관련된 수업은 이렇게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